시기적으로 볼 때 보통 재평가는 데이터가 생산 후에 한 몇 년이 지나거나 혹은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주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데이터의 재이용 집단의 어떤 변화, 그리고 법률적인 변화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특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면 데이터 포맷 부분이라든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데이터를 계속 보존할 것인지 그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이제 재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재평가의 결과로서 더 이상 데이터가 우리 데이터 센터에 필요가 없을 때 이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이관시키거나 혹은 제거하는 활동을 데이터 삭제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 데이터 삭제에 대한 결정은 데이터 센터에서 개발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여 결정을 합니다. 그리고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지 아니면 더 이상 관리하는 것을 중지할지 이런 내용들을 결정해야 합니다. 만약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다른 곳으로 이관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. 이 결정은 재평가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또는 처음 데이터 평가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. 일반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처음 데이터 평가할 때도 이제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. 이런 내용들이 데이터 삭제와 연관된 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 데이터 평가를 통해서 데이터가 우리 데이터 센터에 필요하다, 우리가 보존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절차는 입수를 해야 됩니다. 일반적으로 이 입수하는 과정은 한 5가지 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입수에 관련된 정책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합니다. 두 번째로는 입수 과정에 관한 절차가 역시 또 필요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입수를 위한 도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이게 온라인으로 할 것이냐, 물론 이런 것 전반적으로 되죠. 그 다음에 이 평가된 데이터를 이제 실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고, 그리고 이 데이터를 장기 보존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이 기본적인 5가지 과정이 실제로 이제 바로 보존을 위한 전 단계가 되고, 아까 앞에서 그 데이터 큐레이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실제로 이제 그 보존 후에 재이용에 가는 재이용까지 그 단계에서 이제 보존을 큐레이션에서 보존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. 그럼 실제로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OAIS에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 입수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, 지금 여기서 SIP와 AIP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먼저 SIP는 이 제출 정보 패키지로서 데이터와 입수 활동 시작 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로 구성이 됩니다. 즉 다시 말하면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 센터로 이 데이터를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할 때 이 제출 정보 패키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.
바꿔 말한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 제출 정보 패키지를 데이터 생산자에게 보내서 데이터 생산자가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기록을 하고, 그리고 그 데이터와 함께 이제 데이터 센터로 들어오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AIP, 즉 보존 정보 패키지를 만들어야 합니다. 즉 이 데이터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첨가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보존을 위한 정보가 소위 PDI라고 얘기하는데, 보존에 관련된 평가, 아니죠, 보존에 관련된 설명 정보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서 이 PDI에는 4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. 첫 번째는 참고 정보로서 실질적으로 식별자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고, 즉 그 데이터에 대한 식별자죠. 두 번째는 이 데이터의 출처 정보로서 그 데이터의 역사 히스토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의 문맥 정보로서 다른 데이터와의 관련성, 즉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죠. 여기에는 데이터의 계층 구조도 이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데이터가 오리지널이다, 진본이다, 이걸 보여주는 그런 정보인데, 일반적으로 이제 해시값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즉 동일 데이터를 입증하는 증거의 어떤 수치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죠.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사용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이 OAIS의 입수 절차를 순서대로 본다 그러면, 먼저 SIP를 받아서 이 접수를 시작합니다. 즉 이건 온라인이라든가 정보 전달 매체에 담겨져서 온다는 거죠. 그때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는 데이터의 접수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. 단순하게 할 수 없는 거죠. 어떤 정책에 따라서. 그래서 이 정책에는 접수가 가능한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, 즉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최소한의 이런 품질은 갖추고 있어야지 우리 데이터 센터가 받아들일 것이다. 두 번째로 그 데이터에 관련된 메타데이터인데, 우리가 필요한 메타데이터의 항목들이 이런 것이다. 그러니까 이 메타데이터에 적합하게 맞추어서 SIP를 만들어라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밀 유지 부분과 공개 부분. 자, 이 데이터를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지, 어느 정도 공개할 것인지, 언제 공개할 것인지,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파일 포맷이 여기에 또 이제 포함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공개된 파일 포맷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.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, 또 데이터 크기에 대한 제한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. 자, 접수가 되면 우리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다 작성되었다고 하면 SIP를 받아들입니다.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에 전달되도록 데이터를 나누고, 그렇죠, 필요에 따라서 부분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 데이터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. 다시 말하면 파일 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데이터들을 나누고 이 데이터를 또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하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파일을 여러 군데로 이제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. 두 번째로
데이터 보관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. 즉 우리 데이터 센터에 생산자가 데이터를 보내왔을 때 그 데이터에 관련된 여러가지 법적이라든가 지적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이 동의서에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전달하는 거죠. 즉 받아들이는 거죠.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소장된 데이터와 어떤 관련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. 실제로 그 데이터가 빠진 것이 없는지, 즉 진품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. 동시에 데이터에 포함된 메타데이터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앞서서 적용된 영구적인 그 식별자,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다시 우리 데이터 센터에 적합하게 만약에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식별자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품질을 평가를 합니다. 그 후에 AIP를 생성을 합니다. 즉 보존 정보 패키지죠. 그래서 여기는 부가적인 보존에 관련된 메타데이터가 첨가되어야 하고 또 다른 리포지토리와 연결을 해 가지고서 이 관련된 데이터의 연관성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중에 그 이용도를 높이는 그런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AIP들을 저장 공간에 보내고 또 관련된 기술 정보는 데이터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보냅니다. 그리고 AIP가 영구적인 저장 공간에 첨가되어 있다는 확인을 생산자에게 보냄으로써 마지막으로 이 입수가 끝납니다.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저장 단계가 됩니다. 실제로 이제 보존 단계가 되겠죠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보존에 대한 내용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.